새벽 안개 속 한강변. 해월은 주변의 흙을 손가락으로 깊게 눌렀다. 겉은 바삭한데 안쪽이 젖어 있었다. 겉보다는 땅속의 흙이 더 젖어 있네. 그는 흙을 살짝 파서 코로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았다. 전에는 맡아본 적 없는 비린 물내가 늦게 올라왔다. 이건 하늘에서 내린 비나 강물로 젖은 게 아니라 땅 밑에서 차오른 습기로 인해 만들어진 독특한 냄새다. 땅 밑에서 무엇인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일까? 지하수로? 심장실?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아직까지 아무런 이상 보고도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막연한 불안감은 무엇일까? 풍납토성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외곽길. 마을 사람 하나가 강변을 걷다가 젖은 물가에서 발을 빼며 몸을 떨었다. 발목에 묻은 흙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어제보다 발밑이 더 꺼져. 걷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구만. 그는 자기 발자국을 보고 중얼거렸다. 물이 발자국을 빨아들이지 못했다. 웬일일까? 땅이 숨을 안 쉰다. 물이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느낌이다. 신기하군. 초가집 내부의 젖은 흙벽에서 물이 스며 나와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다. 안악은 급한 대로 우선 항아리를 끌어다 물을 받았다. 똑 낙수가 일정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똑 하고 한참 쉬었다가 다시 떨어졌다. 여인은 멈춰섰다. 왜? 간격이. 홍수 때의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민초들의 초가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보는 불규칙성은 안악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때 아이가 잦은 기침을 뱉었다. 아이의 기침은 주변 습기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었다. 작년과도 다르고 지난 달과도 달라. 여러 번의 홍수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시장 바닥이 시끌벅적하다. 곡물 더미가 낮아졌다. 특히 소금 주머니는 반쯤 비어 있었다. 어제랑 값이 다르잖아. 너무 비싸다고. 누군가 불평했다. 소금 상인은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한강을 타고 오는 소금배가 예전보다 덜 올라와서 그래. 일꾼 하나가 곡물을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홍수는 오기 전부터 민초들의 배부터 굶긴다. 해월은 풍납토성 성벽 아래 배수구를 살폈다. 물이 얕게 흐르지만 흐름이 예전과 분명히 달랐다. 그는 돌틈에 손을 넣었다가 얼른 뺐다. 차가운 떨림이 손끝을 때렸다. 물이 왜 불규칙하게 떤다. 꿀럭꿀럭하는 느낌이 마치 살아있는 동물의 되새김 같아. 이것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의도적 신호처럼 느껴진다. 이 물길은 지하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지하수로는 단순한 상하수도 시설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면 뭐지? 정말 소문이 맞다는 것인가? 풍납토성 내부의 협도 입구에서 해월은 멈춰 귀를 기울였다. 바깥 바람소리 사이로 낮은 우웅 하는 진동이 일정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속으로 셌다. 하나, 둘, 셋. 여기는 다행히도 간격이 고르게 맞았다.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불규칙성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지하수로 안 벽면의 이끼가 한쪽으로 길게 자라 있었다. 해월은 손바닥을 벽에 붙였다. 습기가 손금을 가득 채웠다. 우웅 진동이 올 때마다 물 표면이 얇게 떨렸다. 그는 의아했다. 이게 설마 진짜로 무언가를 알리는 경보 리듬이야? 단순한 상하수도에서는 이런 진동이 있을 수 없어. 지하수로의 분기점, 여기서부터 물길이 Y자로 갈라졌다. 해월은 손끝으로 물 흐름을 툭 건드려 보았다. 오른쪽은 느리고 왼쪽은 빠르다. 그런데 불규칙 진동이 올 때마다 빠르던 쪽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손으로 물을 떠마시며 생각했다. 누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나? 자연적 현상이라면 이렇게 멈칫하지 않아. 지하수로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똑똑. 여기는 일정하다. 다행이다. 해월은 눈으로만 세었다. 그런데 갑자기 똑 다음이 길어졌다. 지금 왜 한 박자 늦어? 그는 숨을 멈추고 귀를 열었다. 낙수의 리듬이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것이 알지 못할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하수로를 벗어나 지상으로 나오며 해월은 한강에 몸을 담갔다. 안개가 거치지 않은 한강은 조용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강은 조용할수록 무섭지. 조용할 때 물은 힘을 모은다. 그는 발로 흙을 걷어내며 되뇌었다. 무언가 진행되고 있어. 늘 규칙적이던 지하수로 물의 흐름과 진동이 불규칙하게 바뀐 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경계부터 세워야 해. 삼성토성 방어 진지에서 하미크 장군이 발 아래 진흙을 내려다봤다. 장화가 푹 박히지 않고 미끄러졌다. 그는 병사에게 짧게 말했다. 순찰을 2배로 늘려라. 그러자 병사가 물었다. 적 때문입니까? 하미크는 대답을 늦췄다. 적보다 먼저 물이야. 병사들에게 땅 밑의 습기의 정도 그리고 혹 발견되는 물 웅덩이가 있으면 유심히 관찰해서 이상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해. 병영 앞에는 무너진 토사가 젖어 있었다. 하미크 장군은 발로 흙을 차보다가 표정을 굳혔다. 흙이 덩어리째 끈적하게 들렸다. 이건 비 맞은 흙이 아니다. 땅 밑에서부터 젖어서 올라온 흙이다. 그는 병사에게 손짓했다. 지도 가져와. 병영 내부 천막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해 지도 위에 물자국이 번졌다. 하미크 장군이 천으로 닦았지만 얼룩이 남았다. 풍납, 몽촌, 삼성토성들의 연결 통로, 지하수로 협도. 그는 손끝으로 선을 따라가다 멈췄다. 만에 하나 지하수로의 협도가 막히거나 심장실에 문제가 생기면 지하에 갇힌 엄청난 물은 어디로 튈까? 입이 마르자 그는 찬물을 들이켰다. 풍납과 삼성 사이 지하 연결 통로에서 만난 해월과 하미크는 좁은 통로를 함께 걸었다. 물기 어린 벽에서 낮은 진동이 왔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봤다. 하미크 장군이 먼저 말했다. 해월, 너도 느끼지? 해월이 짧게 답했다. 네, 여기는 늘 그랬듯 일정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밖에서 이상한 불규칙성을 느꼈습니다. 협도의 교차점 위에서 내려다보니 수위가 달랐다. 해월은 낮은 쪽을, 하미크 장군은 높은 쪽을 각각 가리켰다. 해월이 여긴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하자 하미크 장군은 근데 저긴 올라가고 있어 라며 둘의 손가락이 엇갈렸다. 서로 다른 해석들이 같은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협도의 출구에서 수면이 진동을 전달하듯 살짝 떨렸다. 둘은 동시에 느끼고 눈을 마주쳤다. 해월이 낮게 말했다. 이건 불규칙 신호입니다. 결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아까도 느꼈지만 이건 분명 인공적 신호입니다. 하미크가 침을 삼켰다. 인공적 신호라면 누가? 왜? 해월이 조심스레 말했다. 백제 왕조가 위례성에 자리 잡을 당시에 관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문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한 민가 앞에서 묘련이 아이에게 물을 건넸다. 아이 손이 떨려 물이 조금 쏟아졌다. 묘련이 조용히 웃으며 손등으로 닦아줬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가 물었다. 요즘 마실 물이 왜 이렇게 귀해요? 묘련은 대답 대신 골목 끝을 봤다. 사방 여기저기에 물은 있는데 막상 먹을 물은 귀하다. 물길이 바뀌고 있다. 골목 안 가득 발목 잠긴 물 사이로 사람들이 조심히 걸었다. 묘련은 사람 사이를 비켜 걸으며 물이 흐르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갔다. 집 쪽으로 들어온 물이 다시 강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결을 살짝 건드렸다. 위례성이 세워진 이래 이런 적은 없었다. 묘련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수면이 미세하게 떨렸다. 묘련은 오래 지켜봤다. 우웅. 낮은 진동이 올 때 우물물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실이야. 본능적인 두려움에 말은 내뱉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소천하신 대왕대비께 전해들은 기억이 또렷해졌다. 심장실이 울부짖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라. 해월과 하미크 장군은 수로 가장자리에서 멈춰섰다. 해월이 판 위에 선을 그려 보여줬다. 그건 평소 간격? 하미크 장군이 물었다. 간격이 무너지면? 해월이 잠시 침묵했다.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감당 못할 대홍수입니다.
하미크가 낮게 말했다. 그럼 전에 내려오는 말대로 심장실을 잠가야 하나? 두 사람은 위례성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새로운 현상을 목도하고 있었다. 해월은 잠깐 눈을 감았다. 심장실을 잠그면 왕과 귀족은 빠져나갈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이어 다른 말을 했다. 그런데 잠그면 물이 막힙니다. 시간은 벌지만 이후 막힌 물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미크가 노려보듯 봤다. 너는 지금 민초들 걱정을 하는 것이냐? 해월이 울부짖었다. 심장실을 잠그면 이후 민초들의 폐해가 몇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비밀 기록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묘련이 슬며시 해월과 하미크 장군을 따라와 어둠 속에서 말했다. 전해 내려오는 비밀이 민초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민초들은 백제의 근간입니다. 홍수에 휩쓸려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하미크 장군이 굳었다. 묘련 옹주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 겁니까? 묘련이 슬프게 답했다. 비밀 기록은 이미 소문으로 민초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기록이 존재하나요? 우물은 거짓말 안 해요. 나는 분명히 봤어요. 물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해월이 낮게 숨을 내쉬었다. 묘련 옹주님의 감각이 우리보다 빠르군요. 하지만 당신의 안전을 위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겁니다. 몽촌 토성 병영. 정찰병이 들어와 문서를 내밀었다. 하미크 장군이 읽고 나서 표정이 굳었다. 한강 건너 아차산 능선. 불빛들이 규칙적으로 늘었다고. 하미크 장군이 문서를 접어 손바닥으로 눌렀다. 풍납, 몽촌, 삼성 토성의 지하수로의 물만 문제가 아니야. 숙적 고구려군도 준비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아차산 병영은 고지에 위치하여 대홍수로부터 안전하다. 우리가 불리하다. 하미크 장군의 시름이 크게 깊어졌다. 그날 밤 아차산 능선. 전멸하는 불빛들이 줄처럼 이어졌다. 불은 움직이다가 동시에 멈칫했다. 마치 명령에 맞춘 듯 했다. 하미크 장군이 멀리서 그 빛을 보며 중얼거렸다. 차가운 질서. 옆 병사가 물었다. 이제 전쟁입니까? 하미크가 답한다. 전쟁은 분명히 온다. 그러나 홍수 뒤에 온다. 위례궁. 해월이 왕 앞에 섰다. 왕은 표정이 없었다. 해월이 보고한다. 지하수로의 신호가 흔들리는 전조가 있습니다. 왕이 체근한다. 확실한가? 해월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홍수 때와는 신호의 결이 다릅니다. 이제 왕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역대 백제 왕들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어 했던 선택이었다. 왕이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심장실은? 해월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는 아직까지 정상 간격을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낙수 리듬이 가끔씩 늦습니다. 왕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툭 두드렸다. 그 소리가 방을 채웠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겠군. 어전 회의에서 늙은 신하가 조심스레 말했다. 심장실을 잠그면 백제 왕조의 길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반박했다. 심장실을 잠그면 지하수로에서 막힌 물이 성 안에 어디로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막힌 물이 농축되었다가 한 번에 터지면 민초들의 피해는 몇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왕은 말이 없었다. 왕조를 잇는가 백성을 지키는가. 둘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선택을 해야 한다. 왕관을 쓰는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머리 위에 왕관 무게가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왕은 혼자 앉아 궁전 안뜰을 바라봤다. 멀리서 평소 들리던 북소리도 없고 오늘따라 강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가 오히려 불길했다. 왕이 혼잣말을 했다. 하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이제 말머리 제사를 올려야겠구나. 새벽이 다가오면서 말머리 제사 준비로 국내는 시끄러워졌다. 정말 오랜만에 치러지는 말머리 제사였다. 제사 의례를 기억하는 나이든 신하들이 은퇴 후 평온한 삶에서 다시 불려나와 궁으로 돌아왔다.
붉은 천이 바람에 흔들리고 말머리가 제단 위에 놓였다. 귀족들은 멀찍이 서 있을 뿐 가까이 오지 못했다. 말머리 제사는 오로지 왕만이 하늘에 직접 올리는 제사였다.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능력은 왕만이 갖는 천부의 것이다. 왕은 제단 앞에서 깨끗이 손을 씻고 말머리와 물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래, 하늘과 직접 거래하는 건 왕인 나뿐이다. 말머리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제사를 마친 후 왕은 다시 해월을 불렀다. 대홍수가 올 때 심장실을 잠그는 법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인했는가? 실제로 가능한가? 해월의 목이 탔다. 왕의 비밀 서고를 열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비밀 문서 내용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왕이 잘났다. 하지만이 무엇이냐? 해월이 답했다. 심장실을 잠그면 성 안의 물이 갈 곳을 잃습니다. 그리고 소문대로 막힌 물이 갈 길을 찾아 몰려다니다가 성의 약한 부분을 터뜨리고 나갈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민초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미크 장군이 들어와 아차산 고구려 병영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 보고를 올렸다. 불빛은 규칙, 이동도 규칙입니다. 고구려군은 침공 준비를 거의 마친 듯합니다. 아차산은 백제 침공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된 병영입니다. 왕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대홍수로 풍납, 몽촌, 삼성의 세 개 토성들이 약해지면 고구려군의 침공은 우리 목을 직접 겨누는 마지막 칼이 된다. 하미크 장군이 고개를 숙였다. 전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풍납 토성의 지하수로 목재 우물 보수 공사 현장, 장인이 뻘층 위에서 우물이 버티도록 목재 틀을 촘촘히 짜고 있었다. 장인이 말했다. 나무가 뻘을 잡아줘야 외부 충격으로부터 우물이 무너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해월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우리는 늘 늦추는 지혜만 발전시켰지 멈추는 지혜는 없었다. 마을 아재 하나가 목재우물 보수 공사 현장 곁에서 아이에게 물을 건넸다. 아이는 물을 마시다 기침했다. 아재는 아이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놈의 물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아이가 울먹였다. 우린 뭘 할 수 있죠? 왜 사방의 물인데 우린 먹을 물조차 없는 건가요? 아재는 한숨만 쉴 따름이다. 난들 알겠나, 밖은 홍수인데 마실 물은 없다니. 심장실 입구로 들어서며 해월은 손을 벽에 대고 망설였다. 문양이 같은 돌무늬가 입구를 감쌌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여길 들어갔다가 나올 때면 왕에게 선택지를 확정해서 가져가야 한다. 그러자 뒤에서 하미크 장군이 낮게 말했다. 망설이지 말고 어서 들어가. 심장실 내부 물의 압력 흔적이 벽에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해월은 손바닥을 대고 떼지 않았다. 미세 진동이 손금에 걸렸다. 그는 천천히 숨을 삼켰다. 두려운가? 하미크 장군이 물었다. 아니요, 이제 너무 또렷해서 두려움을 넘어 무섭습니다. 재난은 소문이 아니라 신호의 간격으로 온다. 해월은 속으로 진동 간격을 셌다. 하나, 둘, 그런데 갑자기 셋이 늦게 왔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분명하게 한 박자 깨졌습니다. 하미크 장군이 굳었다. 해월 확실한 거야? 확실합니다. 금방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어디선가 묘련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간격이 깨지는 걸 왕께서 확실하게 아시면 심장실을 잠그려 들 거예요. 하미크 장군이 씁쓸하게 웃었다. 당연하지요. 왕조는 살아서 이어져야 하니까. 해월이 날카롭게 쏘았다. 그럼 민초는요? 하미크 장군이 다짐하듯 말한다. 민초는 늘 아래에서 맞는다. 묘련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왕께서도 나름 고민이 있으시겠지요. 세 사람은 심장실을 벗어나 지하수로 출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입구 쪽으로 그들의 그림자만 겹쳤다. 우웅 진동이 한 번 더 왔다. 이번엔 조금 길었다. 해월이 이를 악물었다. 대홍수의 입김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하미크 장군은 말없이 숨을 참았다. 묘련도 손가락을 꽉 접었다. 지상 계단으로 해월이 올라오다 멈춰 뒤돌아봤다.
발 아래로 물이 흐르는데 흐름이 주저하는 듯 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물이 갈 길을 찾고 있다. 우리가 억지로 막으면 물은 억지로 길을 만든다. 그 길이 향하는 방향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아무 죄 없는 민초들의 희생은 정말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백제왕조는 여기서 역사를 마쳐야 하는 건가? 기록 공간에 빈 목판이 놓여 있었다. 해월은 붓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 이 글을 쓰는 것을 마치면 결제 문서는 왕의 손으로 간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은 아니다. 하미크 장군이 채근했다. 왜? 해월, 무엇을 망설이는 건가? 당신의 책임은 신호를 해석하고 기록하는 것뿐이야. 결정은 왕의 몫이다. 지금 기록은 결정하는 칼의 손잡이가 될 뿐이야. 그날 밤 민가 여인은 잠들지 못했다. 물소리가 바깥에서 계속 났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는 소리인지 빠지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이가 뒤척이며 말했다. 엄마, 물이 말하고 있어. 여인은 아이를 안고 속삭였다. 아가, 안심하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다. 왕은 다시 옥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말머리 제사의 연기 냄새가 아직 옷에 남아 있었다. 왕이 낮게 말했다. 심장실을 잠그면 내가 살고 왕조가 산다. 손이 떨렸다. 심장실을 잠그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쓸려간다. 왕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 말이 조용한 방 안을 갈랐다.